네, 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비트맥스 영상에 이어서 제닉스 로보틱스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은 로봇 시장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슈 체크를 해보고 로봇 섹터 자체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닉스 로보틱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시장 이슈 체크인데요. 로봇 시장 이슈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자, 먼저 현대차가 최근까지 가장 주목을 받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대차에서 갑자기 이렇게 아틀라스를 성공적으로 공개하면서 국내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그동안의 휴머노이드가 보여줬던 좀 다소 멍청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아틀라스를 만약에 상용화한다라고 하면 현재 영업이익의 이제 3배 정도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생산 원가가 좀 비싸긴 합니다. 현재 한 대당 2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그동안에 현대차가 갖고 있던 그런 생산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요 원가를 대당 5천만 원까지 좀 내리는 걸 시도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로봇 시장을 좀 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멍청한 로봇 그런 밈도 많이 돌았던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도 지금 여러모로 로봇 사업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 모델 X와 S,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전기차의 최상위 모델이죠. 이 상위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그 생산 라인에서 이제 옵티머스를 생산을 할 거라고 예전부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해 초에, 그러니까 이번 2026년 1분기에 옵티머스 3세대를 공개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요 현대차나 뭐 테슬라의 이슈를 봤을 때, 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다소 좀 심심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또 대격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재적으로요. 자, 그래서 로봇 섹터 흐름은 일단 앞서 봤던 두 개의 종목만 살펴보면 됩니다. 현대차가 그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한 두 배 이상을, 두 배 정도를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옵티머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좀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스페이스 X 쪽으로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더해서 옵티머스 3가 공개된다면 이 테슬라발 로봇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우리나라 이제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입니다. 로봇 기업 그리고 로봇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굵직굵직한 애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이 ETF도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향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근데 요 상향 추세에서 한 1, 2주 정도 좀 쉬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것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닉스 로보틱스 현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일단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현재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 되었다고 실적 공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발 매출 감소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발 매출 감소가 뭐 갑자기 뭐 발주가 끊기고 수주가 끊기고 이런 게 아니라 평택 공장 증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증설 중단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주 고객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던 삼성전자발 매출 감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평택 공장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 다들 아실 텐데 이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하나 살려면 정말 박이 터질 정도로 많이 비싸집니다. 심지어 노트북을 시가로 판매한다고 HP라는 회사는 또 그런 말도 했었죠. 그 정도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그리고 AI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 공장은 증설이 재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 공장이 그 증설이 재개된다면 지금까지의 뭔가 이런 삼성전자발 매출 감소가 거의 뭐 예전에 없던 일처럼 되면서 엄청나게 이 매출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회사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커 그리고 AGV, AMR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영위를 하는데 이제 스토커는 여기까지만 따가시면 돼요. 그냥 자동화 물류 장비인데 첨단 제조 공정에서 좀 필수적이다. 그리고 AGV, AMR 같은 경우는 자동 물류 로봇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삼성전자의 좀 이렇게 주 고객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화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오히려 매출 증가를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좋지만 추후에 엄청난 매출 증가를 기대 봄직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같은 경우는 2025년 8월 기준에서 일봉 차트이고요. 자,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가파르게 주가 상승했다가 얘도 역시 한 4, 5개월 정도 동안 좀 감소 추세로 좀 이렇게 추세가 좀 밑으로 꺾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12,000원대의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매물이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부분을 현재 3번이나 반등을 하면서 사실상 현재 주가의 저점은 12,000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을 굉장히 이렇게 다시 증설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뭐 공장 자동화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이 회사가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약 12% 정도 손실권일 거예요. 근데 이 12% 손실권이더라도 올라갈 놈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홀딩하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전 성과를 잘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닉스 로보틱스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우리 다른 종목들도 공략 중이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영상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